1992년 겨울 경상도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는 눈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고요했고 연탄 냄새가 집집마다 퍼지던 저녁이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43세 한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정옥이었습니다. 정옥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도 크지 않았고 늘 웃음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지만 동네 사람들은 정옥을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옥은 남편과 두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고 정옥은 집안일과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그럭저럭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겨울 정옥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어지러움이었습니다. 가끔씩 머리가 어지럽고 몸에 힘이 빠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옥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가족들은 놀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당시 작은 병원이었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빈혈이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쉬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옥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몸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다시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의식이 한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정밀한 검사 장비가 많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정옥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점점 몸이 약해졌습니다. 말수도 줄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걱정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정옥은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조금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그 말은 아이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옥은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남편이 놀라 정옥을 흔들었습니다. 여보, 여보. 하지만 정옥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숨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한참을 확인한 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남편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정옥은 의식도 없었고 호흡도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정옥의 사망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울었고 남편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소식을 듣고 모였습니다. 장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집안에는 흰 천이 걸리고 마당에는 장례용 천막이 세워졌습니다. 정옥은 관에 모셔졌습니다.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잠든 것 같았습니다. 동네 어른들은 말했습니다. 좋은 분이었는데 너무 갑작스럽다. 장례는 이틀 후로 정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문을 왔고 집안에는 울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 곁에서 울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관 안에서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아주 약하게 관이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그 움직임을 믿지 못했습니다. 관 안에서 사람이 움직일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상주로 앉아있던 남편도 처음에는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관 뚜껑이 아주 미세하게 다시 흔들렸습니다. 옆에 있던 친척 한 명이 몸을 굳혔습니다. 방금 봤어. 방금 움직이지 않았어. 누군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누군가는 황급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장례식장 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안에서 아주 약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그 소리는 너무 작아서 바람 소리처럼 들리기도 했지만 분명 안쪽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남편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가리고 있었고 누군가는 벌떡 일어나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또 한 번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분명했습니다. 쿵,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에서 두드리는 거 아니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장례식장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이라며 뒤로 물러났고 어떤 사람은 관을 열어봐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온몸이 굳어버린 채 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분명 의사가 사망했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관 안에서 더 분명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이제는 누구도 착각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거의 울부짖듯 말했습니다. 열어, 빨리 열어. 친척들과 동네 남자들이 급히 달려들어 관 뚜껑을 열었습니다. 못이 박혀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미 자리를 잡아놓은 상태라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급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계속 살아있나 보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뚜껑이 열리는 그 짧은 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관 뚜껑이 들렸고 모두의 시선이 한꺼번에 안으로 쏠렸습니다. 정옥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힘겹게 손가락이 떨렸고 가슴이 미세하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옥의 입술이 작게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고 누군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거의 정신이 나간 듯 정옥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옥아, 정옥아, 들리난 들리지. 정옥은 눈을 완전히 뜨지는 못했지만 분명 살아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울음과 고함과 충격으로 뒤엉켰습니다. 누군가는 병원을 부르라고 외쳤고 누군가는 이미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있는 광경을 멍하니 바라만 봤습니다. 아이들은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엄마. 남편은 정옥의 손을 잡고 계속 불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곧 병원 가자. 조금만 버텨. 정옥은 아주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두려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살아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친척 중 한 사람이 이불을 가져와 정옥을 감쌌고 동네에 차가 있는 집에 연락이 갔습니다. 당시에는 응급차를 바로 부르기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의 트럭을 빌려 정옥을 급히 병원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정옥을 관에서 꺼내는 순간에도 그녀는 힘없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몸은 차갑고 무거웠지만 분명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의 넋이 나간 얼굴로 따라붙었고 아이들은 친척 품에 안겨 울고만 있었습니다. 밤길을 달리는 트럭 뒷칸에서 남편은 계속 정옥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다시 눈 떠줘.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와 간호사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망 판정을 받고 장례까지 치르던 환자가 다시 살아 들어온 것입니다. 의사는 급히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맥박이 약하지만 있습니다. 빨리 처치합시다. 병원 안은 분주해졌습니다. 산소를 대고 주사를 놓고 온몸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병원 복도에서 벽을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입술로 같은 말만 되뇌었습니다. 살아있다, 살아있었어. 내가 어떻게 그걸. 자신이 아내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머리를 때렸습니다. 아이들도 병원 복도에서 울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이 다 되어갈 무렵 의사가 남편에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상태가 된 것인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아마 깊은 혼수 상태 같은 것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의료 여건상 사망으로 오진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은 의사의 말을 듣고도 쉽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적 같은 안도감 뒤에는 또 다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두려움과 죄책감이었습니다.
만약 조금만 늦었더라면, 만약 관 안에서 그 소리를 아무도 듣지 못했더라면, 만약 그대로 장례식이 진행되었더라면, 생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정욱이 깨어나면 그녀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을까? 관 안에서 눈을 떴던 그 공포를 기억하고 있을까? 남편은 그 생각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병실 안에서 정욱은 여전히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가끔 움직였고 눈꺼풀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진짜 시작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정욱이 다시 눈을 뜬 뒤 그날 밤 자신이 무엇을 느꼈는지, 그리고 그 사건이 이 가족의 삶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는 아무도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정욱의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을 잠깐 떴다가 다시 감는 정도였고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병실 옆 의자에서 거의 잠도 자지 못한 채 지켰습니다. 아이들도 학교를 마치면 병원으로 와서 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욱의 눈이 조금 더 길게 떠졌습니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정우가 들려. 정욱은 천천히 눈을 굴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힘이 없었지만 분명 의식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우가 괜찮아. 나야. 정욱은 입술을 조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상태를 확인했고 의사는 회복이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정욱은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습니다. 남편은 놀라서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정욱은 힘없이 손을 흔들며 뭔가를 말하려 했습니다. 관관 남편은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정욱의 입에서 나온 첫 말이었습니다. 정욱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어두워 숨이 안 쉬어져.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욱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웠어. 너무 무서웠어. 남편은 정욱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하지만 정욱의 몸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정욱이 극심한 공포를 경험했기 때문에 당분간 심리적 불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욱은 밤마다 잠에서 깨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꿈이었습니다. 남편은 밤마다 정욱의 손을 잡고 잠을 재웠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지나자 정욱의 몸은 점점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정욱을 바라봤습니다. 이미 소문은 마을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살아 돌아온 여자라는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정욱을 볼 때마다 조용히 인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글썽였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욱은 그런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정욱은 집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집이었지만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다가와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진짜 괜찮아. 정욱은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정욱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욱은 예전보다 더 조용해졌지만 동시에 더 따뜻해졌습니다. 작은 일에도 웃었고 평범한 하루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기도 했고 아이들이 학교 가는 모습을 오래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정욱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물었습니다. 무서웠지? 정욱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때 생각했어요. 살아야겠다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욱은 다시 말했습니다. 다소 눈 뜨면 잘 살아야겠다고. 그 말은 남편의 가슴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바쁘게만 살았다면 이제는
서로를 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대화가 많아졌고 웃음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또 다른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욱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그날 이후 생긴 또 다른 인생의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욱이 집으로 돌아온 지 몇 달이 지나자 마을의 분위기도 조금씩 평온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욱의 삶은 이전과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바쁘게 하루를 보내는 것이 당연했지만 이제는 잠시 멈춰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정욱은 마루에 앉아 햇살을 오래 바라보기도 했고 저녁이 되면 조용히 마을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정욱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살아 돌아온 것이 감사했고 또 한편으로는 아내가 여전히 그날의 기억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정욱은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그날 생각이 자꾸 나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욱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숨이 막히고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정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욱은 다시 말했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살아야겠다고, 어떻게든 살아야겠다고. 그 말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정욱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욱은 조금씩 새로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 혼자 사는 노인들을 찾아가기도 했고 아픈 이웃을 돌보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욱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너는 한 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니까 더 오래 살아야 한다. 정욱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잘 살고 싶어요. 그 말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욱의 이야기는 다른 마을에도 퍼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욱을 찾아와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정욱은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알았어요. 그 말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아이들도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고등학생이 되었고 작은 딸도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변화를 가까이서 보며 자랐습니다. 어느 날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그때 무서웠어. 정욱은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무서웠지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살아있는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사는 거였어. 그 말은 아이들의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정욱의 삶은 여전히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이 더 깊어졌습니다. 어느 봄날 정욱은 마을 뒷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있었습니다. 정욱은 잠시 멈춰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그 순간 정욱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욱의 삶에 또 하나의 변화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욱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고 그 이야기는 누군가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살아 돌아온 한 여성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욱 역시 그 사실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욱은 더 이상 과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날이 자신의 삶을 바꾼 날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욱의 인생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정욱이 장례식장에서 살아 돌아온 그 겨울로부터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어느새 어른이 되었고 큰아들은 군대를 다녀와 직장을 잡았고 딸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욱은 여전히 같은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철물점을 지키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딸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정욱은 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
정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살아있어서 이걸 보니까. 딸은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 정옥은 조용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떴던 순간, 숨이 막히던 공포, 그리고 다시 살아 돌아온 그 기적 같은 순간, 정옥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내가 못 깨어났다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면서 정옥과 남편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머리는 휘어졌고 걸음도 조금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함께였습니다. 어느 여름날 저녁, 남편이 마루에 앉아 말했습니다. 당신 살아 돌아온 날. 아직도 기억나. 정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요.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때 정말 다 끝난 줄 알았어. 정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눈 떴을 때 세상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았어. 정옥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도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습니다. 마을에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옥은 마을에서 조용히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힘든 일이 있으면 정옥을 찾아왔고 정옥은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젊은 사람이 정옥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정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거요. 젊은 사람은 웃었습니다. 정옥은 다시 말했습니다. 살아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깊었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고 정옥은 70이 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정옥은 마을길을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논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정옥은 잠시 멈춰서서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장례식장에서 눈을 떴던 순간 그날이 내 인생의 시작이었구나. 정옥은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해가 지고 마을에 불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정옥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하루였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장에서 살아 돌아온 한 여인의 이야기는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평범한 삶의 소중함을 남긴 채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을에서는 가끔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저 할머니는요, 예전에 장례식장에서 살아 돌아온 분이에요. 하지만 정옥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웃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한 번 더 살게 된 사람일 뿐이에요. 감사합니다.